자, 이거 조합 나가기 전에 제가 한 문제 풀고 그리고 두 개 뭐 알려줄 거 있거든. 그거 일단 하고 봐봐. 오른쪽 그림에 4개의 영역을 서로 다른 4가지 색으로 칠하려고 한다. 뭐 중복되지 않아야 되고 인접할 때 여러 번 사용해도 되고. 자, 그럼 내가 이 색칠 문제에서 어떻게 일단 접근을 해야 되냐고 했냐면 가장 많이 인접한 부분부터 칠하라고 했어. 자, 그러면은 A가 지금 두 군데 인접하고 있죠. 여기 A랑 D가 점으로 인접하고 있는 거는 보면 지금 인접하지 않은 곳으로 본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A랑 D는 같은 색을 칠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어찌됐건 다시 원론으로 넘어가서 가장 많이 인접한 부분부터 칠하라고 했는데 A도 두 군데 인접해 있고 B도 지금 A랑 D 두 군데, C도 두 군데, D도 두 군데야. 그럼 처음에 칠할 때는 어디를 칠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럼 내가 A에 4가지를 칠할 수 있으니까 여기 4를 쓰고 그 다음 내가 C에다가 색깔을 칠할 건데 뭐 B든 C든 상관이 없죠. 내가 칠한 영역이랑 일단 인접한 부분부터 칠해야 되는데 뭐 여기나 여기 상관없죠. 자, 그럼 C에는 A에 칠한 색깔 1개를 제외한 4개 중에 하나를 제외한 3가지를 칠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B에도 마찬가지로 A에서 칠한 1가지 색 제외하고 3가지를 칠할 수가 있어. 자, 그럼 가연아, D에는 지금 B랑 C랑 인접해 있으니까 D에는 몇 가지 칠할 수 있나요? 2가지라고 일단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여기서 모순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 쌤, 점 D는, 영역 D는 B랑 C랑 둘 다 인접하고 있으니까 B랑도 달라야 되고 C랑도 달라야 되니까 4가지 색 중에 여기 칠한 거랑 여기 칠한 2가지 빼서 2가지 칠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D에. 자, 근데 여기서 무슨 모순이 발생하냐면 여기에다가 내가 지금 2가지를 칠한다고 하는 거는 수아야, B랑 C가 색깔이 똑같은 거야, 다른 거야? 여기 2라고 쓴 거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여기 뭐 빨파 그러면 빨파를 제외한 2개를 써야 되는 건데 얘 2개가 같을 수도 있거든요. 왜 같아도 됩니까? 인접 안 하고 있으니까 같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2라고 쓰는 것 자체가 너희가 B랑 C랑 다른 색깔이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2라고 쓴 거죠. 근데 잘못된 가정 아닙니까? 다를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를 분류를 해야 돼요. 왜 일단 이렇게 풀면 안 되는지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방금 내가 설명한 거. 자, 그럼 일단 A를 먼저 칠한다고 치고 B랑 C랑 똑같은 색깔을 칠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A를 먼저 칠한다고 했을 때 B랑 C랑 다른 색깔을 칠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이렇게 2개로 구분 지으면은 잘 생각해봐. 얘가 분류의 조건을 정확하게 2가지 지켰는지 봐봐. 자, 전체를 칠했을 때 여러분 얘 2개가 똑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죠. 이건 딱 2개 빠짐없죠. 이거밖에 더 없겠지. 자, 그리고 얘 2개는 동시에 못 일어나죠. 얘 2개가 똑같으면서 어떻게 얘 2개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이건 동시에 일어날 수 없고 전체적으로 색을 다 칠했을 때 빠짐이 없는 거랍니다. 빠짐이 없는 거죠. 안경 쓴 사람, 안경 안 쓴 사람 딱 2개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다 칠했을 때 B랑 C랑 똑같을 때랑 B가 C가 다를 때 이거 2개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각각의 경우의 수 구해보면 자, A에 칠할 수 있는 거 당연히 4가지. 자, B에 칠할 수 있는 거는 3가지죠. 그 다음 여기에 3을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뭐라 했습니까? B랑 C랑 똑같은 색을 칠한다 했으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건 1가지입니다. 여기서 이미 정한 색깔이랑 똑같은 새로운 경우의 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지. 자, 그럼 봐봐. 얘 2개가 똑같은 색깔이니까 수아야 뒤에 몇 가지 칠할 수 있는? 3가지죠. 얘 2개 똑같은 색깔이니까 가능하다고 3개가. 그래서 4 곱하기 3 곱하기 3만 하시면 되고 1은 못 곱하나 많으니까. 자, B랑 C랑 다르다면은 자, A에 일단 4개 칠할 수 있고 자, B에 3개 칠할 수 있고 자, C에 칠할 건데 일단 A랑은 달라야 되지. 인접해 있으니까 달라야 되고 그 다음에 B랑도 달라야 되는 이유가 내가 다르다고 했으니까
이 두 번째 카테고리에서는 달라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칠할 수 있는 게 두 가지인 거지. 자, 그럼 가연아 이거 보고 뒤에는 몇 개 칠할 수 있나요? 두 가지 칠할 수 있죠. 얘랑 다른 색깔이니까 두 가지밖에 못 칠하죠. 그래서 4, 3, 2, 2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더하시면 답이 되는 겁니다. 이거 앞에 확인 체크에도 이런 문제 있거든요. 그래서 쌤 근데 언제는 분류해서 풀고 언제는 그냥 곱하기로 풉니까? 풀다가 느껴야 돼 너희가. 그러니까 원론으로 풀다가 자 가장 많이 인접한 곳 다 똑같으니까 나 A 먼저 칠할래. 그 다음에 칠한 곳이랑 인접한 곳 자 3. 여기인데 얘랑 인접 안 하네? 그럼 여기 3. 얘랑만 다르면 되니까. 그 다음 여기 칠할 때 어떤 느낌이 들어야 된다? 얘랑 인접하고 얘랑 인접하면 두 개밖에 못 칠하네? 근데 이거 자체가 무수인 걸 얘 두 개가 같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한다면 분류를 해서 풀어야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색칠 문제에서 애들이 다 틀리는 문제 한번 제가 설명을 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외워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잘 들어봐요. 주사위 두 개 던졌을 때 두 눈의 합이 4인 경우의 수. 가연아 몇 개게? 네 개? 뭐. 나열해보세요. 3, 1, 총 3개죠? 자, 수아야. 7. 몇 개게? 암산으로 해보세요. 네. 여섯 개. 자, 이걸 외울 거예요. 실제 시험에서 너희가 이거 다 나열해도 되잖아요. 근데 이 시간이 좀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이런 문제는 워낙 많이 나오니까 외울 거거든요. 자, 일단 주사위 두 개 던졌을 때 두 눈의 합이 최소값은 얼마입니까, 여러분? 최대값은? 36? 12죠? 12. 그러니까 2에서 12까지 될 수 있잖아요. 내가 실제로 이걸 다 나열하잖아. 한 번만 할까? 자, 주사위 두 개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36가지죠. 6 곱하기 6 해서 곱의 법칙으로 동시에 일어나면 쌤 진짜 36가지 다 쓸 겁니까? 쓰겠습니다. 이런 이벤트가 한 번 있으면 좀 잘 외워지거든. 제가 팔이 아프더라도 여러분이 외워서 빨리 문제를 풀 수 있다면은 팔 아픈데? 자, 주사위 두 개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다 쓴 겁니다. 잘 봐. 주사위 눈의 합이 2가 되는 건 딱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주사위 눈이 합이 3이 되는 건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사위 눈이 4가 되는 거는 합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사위 눈의 합이 5가 되는 거는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사위 눈의 합이 6이 되는 거는 5가지. 주사위 합이 7이 되는 거는 하나, 둘, 셋, 넷, 6가지. 주사위 눈의 합이 8이 되는 거는 5가지. 주사위 눈의 합이 9가 되는 거는 4가지. 주사위 눈의 합이
10이 되는 거는 3가지. 주사위 눈의 합이 11이 되는 거는 또 2가지. 주사위 눈의 합이 12가 되는 건 1가지거든요. 얘를 외울 거예요. 어떻게 외우냐면 당연히 쉽게 외우게 하지. 봐봐. 합이 2부터 3, 4, 5, 6, 7, 8, 9, 10, 11, 12 경우의 수. 자, 보고 얘기합시다. 수가 여기 몇 가지입니까? 3가지? 4가지죠? 하나, 둘, 셋, 4가지. 자, 어떻게 외우냐면, 자, 가연아, 여기 숫자 2, 3, 4, 5, 6, 7, 8, 9, 10, 11, 12 중에 가장 좋아하는 숫자 뭡니까? 관례적으로 7이죠, 관습적으로. 자, 7을 기준으로 7보다 작은 숫자에서는 무조건 경우의 수가 하나 작아요. 이렇게 되고요. 자, 7을 기준으로 오른쪽 숫자에서는 더해서 13이 되도록 보정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7은요 다 돼요. 빼기 1 해도 되고요. 더하기 해서 13이 되도록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경계가 7이거든요. 자, 이걸 알아두면 언제 문제가 빨리 풀리냐면, 봐봐. 주사위 두 눈의 합이 4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이런 문제가 있다고 쳐요. 주사위 두 개 합이 4의 배수가 되도록 하래. 그럼 일단 분류해야죠. 왜? 많으니까 4가 될 수도 있고 8이 될 수도 있고 12가 될 수 있죠. 16은 안 나오니까. 그러면 실제로 이걸 모르면 어떻게 풉니까? 시험장에서 이지랄 하고 있겠죠. 1, 3, 2, 2 하고 있겠지만 우리는 외워두면 얘를 최소 1분은 아껴요. 실수도 안 하고 분명히 이거 새알리다가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자, 7보다 작네? 빼기 1. 7보다 크네? 더하기 13. 더하기 13? 더해서 13. 7보다 크네? 더해서 13. 싹 더해서 9가지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거든요. 외워두시는 게 좋겠죠. 주사위 두 눈 합이 5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 자, 가연아, 암산하세요. 몇 개입니까? 7개. 이게 외운 사람의 누릴 수 있는 특권 아닙니까? 이제 가연이 생각한 거지. 5가 되거나 10이 되거나. 근데 얘는 7보다 작으니까 4개. 얘는 7보다 크니까 3개. 2개 더해서 7개. 빨리 처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요. 자,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으로 알아둬야 될 어떤 또 특별한 스킬은 아니죠. 여러분 워낙 많이 나오니까 제가 이 정도는 외워둬라. 시험 끝나고는 까먹어도 됩니다. 여러분 시험 끝나고는 당연히 까먹어도 되지. 딱 이 50분이라는 시간 내에서 최대한 빨리 풀어야 어려운 문제 풀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잖아. 자, 교란 순열이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일단 순열은 배웠으니까 순열의 뜻은 뭐 이제 순서를 고려해서 딱 내 앞에 나열했을 때 구분되어지는 모든 경우의 수를 순열이라고 하잖아요. 자, 이런 느낌이에요. 교란 순열이 뭐냐면 만약에 사람 A, B가 있어. A, B, C가 있다 합시다. 자, 사람 A가 뭘 갖고 있냐면 모자를 갖고 있어요. 자기 각각의 모자가 있어요. 자, 걔를 각각 스몰 A. 자, 라지 B도 모자를 갖고 있는데 라지 B의 모자를 스몰 B 뭐 이렇게 두겠습니다. 자, 교란이란 말은 어디서 많이 들어봤냐? 생태계 교란이에요. 그러니까 섞여 있다는 거거든.
그래서 얘들을 교란해서 나열하세요.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 교란해서 뭐 나열하세요.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쳐. 근데 아마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어느 누구도 자기 걸 가져가지 않도록 하는 경우의 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교란순열 처음 들어보는 단어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험 문제에서 표현을 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그런 단어를 써서. 그래서 어찌됐건 그럼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봐봐. 일단 A는 A를 못 가져가는 거야. 그럼 B를 가져갈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럼 B를 가져갔다고 치면 지금 모자는 A랑 지금 C가 남았잖아. 근데 C가 여기 못 온다고. 그럼 당연히 여기 C가 오고 여기 A가 올 수도 있고요. 그다음 B로는 이제 더 이상 끝났죠. 이 AC가 못 바뀌니까. 그럼 이제 C를 가져가는 거예요. A가. 자, 그러면은 A랑 B가 남았는데 B는 여기 못 온다고. 완벽하게 교란 다 섞여야 되거든. 자, 그럼 여기 A가 오고 여기 B가 와야 돼. 아, 사람 3명이 완벽하게 교란하는 경우의 수는 2가지입니다. 이거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자, 사람이 2명밖에 없다고 쳐. 완벽하게 교란을 할 거야. 그럼 BA밖에 없죠? 이거밖에 없어. 한 가지밖에 안 나와. 다음 3번. 사람이 4명이 되잖아요. 이걸 미리 알아두면 좋다니까. 한 번만 나열해볼게. 일단 A는 A를 못 가져가요. B 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남는 게 A, C, D죠. A, C, D니까 A 여기 주고 C, D 남았으니까 D, C 이렇게 줄 수도 있죠. 자, 더 이상 여기서는 못 바꿔. B, A로는 더 이상 안 돼. 못 바꾸니까. 그러면 B, D로 C 약간 사전식으로 B, C 가면은 A랑 D가 남죠. 근데 D가 여기 못 오니까 여기 A 받고 여기 D 주는 게 맞겠지. 자, B, C로는 더 이상 못 바꿔. 그러면 이제 B, D로 가겠죠. 그럼 나한테 이제 A랑 C가 남잖아. 근데 C가 여기 못 오니까 여기 A 주고 여기 C 주는 거야. 나 더 이상 또 없어요. 자, 그 봐봐. 수아야, C는 공평합니까? C는 공평하냐고. 철학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그냥. 너의 생각을 얘기해보세요. 좋습니다. C는 공평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약간 철학적인 거긴 한데, 지금 A가 B 가져갔을 때 지금 3가지가 나왔잖아. 그러면은 A가 C를 가져갔을 때도 몇 가지 나올까? 안 해봐도. 이게 약간 이게, 그럴 것 궁금하면 해봐도 돼. 내 말이 지금 와닿지 않는다면, 내 말을 못 믿겠다면, 내 말에 지금 의심이 간다면, 실제로 날 해보시면 되는데, A가 자기 거 아닌 다른 거 딱 가져갔을 때 3개가 나오면은, 이게 아닌 또 다른 거 가져가면 3개가 나와요. D를 가져갔을 때도 3개가 나오겠죠. 총 몇 개가 나온다? 9가지가 나와. 자, 4번째. 5명이 되면은, 이건 내가 나열 안 할게요. 그냥 외워두세요. 근데 거의 안 나와. 이건 내가 못 봤어. 자, 5명이 완벽하게 교란하는 방법은 44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요? 내가 이거 오늘 조합까지 설명하고 내가 예제를 살짝 보여줄 건데 알면은 되게 편해요. 기억을 해두세요. 일단 한 명은 교란을 못하고, 자, 2명이 교란하는 경우의 수, 이거는 굳이 안 외워도, BA, 이거 바꾸는 거 1가지밖에 없고요. 자, 3명이 교란하는 방법, 2가지. 이것도 물론 시험에서 직접 나열해보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얘죠.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다고 치면은 얘를 많이 낼 겁니다. 4명이 교란하는 경우의 수, 9가지. 이거는 제가 못 봤습니다. 나오는 학교를. 그래서 1, 2, 9, 44 외워두시면은 언젠가 쓸모 있을걸.
분필이 마땅한 게 없다. 그냥 쓰자. 일단 어떤 정서가 필요하냐면 여러분 조합의 뜻은 선택만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순열이랑 약간 대조적으로 제가 비교해서 설명을 하자면 순열은 A, B, C랑 A, C, B랑 B, A, C랑 B, C, A랑 C, A, B랑 C, B, A를 다 다른 걸로 봐요. 왜? 순서를 고려하니까 내가 여기서 봤을 때 다 다른 경우의 수거든. 다 다른 환경이란 말이야. 자, 근데 조합에서는 순서는 고려하지 않고 누가 등장했냐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뽑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A, B, C, A, C, B 이 6가지 모두 다 한 가지로 봅니다. 그냥 뭐랄까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거죠. 이렇게.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지. 이게 뽑힌 것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가연아 조합의 수가 많겠니? 순열의 수가 많겠니? 동일한 상황이면? 옳은 질문. 동일한 사람 수면은 순열이 그 동호회 수가 많겠니? 조합이 동호회 수가 많겠니? 순열이 많다고? 너 어떻게 생각해? 일부러 틀리는 건가? 아니, 지금 보여줬잖아. 사람 3명을 뽑는 경우의 수랑 사람 3명을 뽑아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순열은 나열까지 하는 거고 얘는 뽑기만 하는 건데 누가 더 경우의 수가 많냐는 거예요. 순열이 많죠? 아, 내가 뭐가 더 많냐고 물어봤어? 미안합니다. 순열이 더 많죠? 조합이 더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상황이라면 맞죠? 일단 그거 정도는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약간 재밌게 빗대면은 순열 같은 경우는 라면 레시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조합 같은 경우는 라면 재료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 완벽한 비유가 되려나? 자, 라면 레시피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첫 번째로 물을 넣고, 면을 넣고, 건더기를 넣고, 그 다음에 스프를 넣는단 말이지.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조금 이상한 애들 같은 경우는 면을 넣고, 스프를 넣고, 건더기를 넣고, 물을 넣는 겁니다. 난 이거 이렇게 먹는 사람 못 봤지만, 뭐 어찌됐건 이거 각각의 레시피란 말이야. 그러니까 라면을 끓이는데 그 순서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건 다 레시피 개수라고 생각할 수 있고 순열은 조합에서는 뭡니까? 그냥 뭐가 들어갔냐 재료가 중요한 거지 뭘 넣었냐는 뭐부터 넣었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뭐 이렇게 쓰겠습니다. 순서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내가 뭐 굳이 화살표로 쓰진 않을 건데 그래서 뭐가 들어갔냐인 거고 얘는 그 들어갔으면은 걔들 레시피까지도 따지는 게 순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 어떤 정서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구할 거예요, 실제로. 자, 사람 A, B, C, D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3명을 뽑는 경우의 수. 나열 안 합니다. 뽑기만 할 거예요. 자, 그럼 실제로 초등학생처럼 원시적으로 한번 구해볼게요. A, B, C, A, B, D, B, C, A, C, D. 자, 하나 남았는데 수아야 뭘까? A, D, B? 뭐야, 하나 남았잖아. 뽑기만 하는 거예요. 순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먼저 찬사 얘기하세요. 야, 17살에 이거 수학적이지 않다. 그냥 딱 보고 그냥 약간 퀴즈 같은 건데 저보다 느리면 안 되죠. 똑같잖아. ACB나 ABC나. 와, 나만 보이나?
ADB! 답답해? 알려줄까? 찾아볼래요? 그래요. 승부욕 인정하겠습니다. BCD. 어떻게 찾았어, 내가? 봐봐, 원래 이거 찾는 것도 약간 뭐랄까, 그 진행 순서가 있거든? A, B, C 하고 A, B, D 썼죠. 그럼 A, B는 더 이상 같이 못 와, 여기서. 그러면 A, C, D 이렇게 간 거고, A, C 다음에 또 누가 없잖아. 그럼 이제 얘는 더 이상 못 오는 거예요. B, C, D 이렇게 간 거죠, 제가. 근데 좀 2분 걸린 것 같은데요? 피곤한가? 어찌됐건 얘가 네 가지입니다. 자, 근데 얘를 이제 수학자들이 기호를 좋아하잖아. 기호를 어떻게 쓰냐면 서로 다른 네 개 중에 보통 이제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사람은 이제 복제 인간이 없는 한 다 다른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서로 다른 사람 4명 중에 3명을 뽑는다 해서 4C3. 그러니까 4 컨비네이션 3인데 컨비네이션의 뜻이 조합이잖아요. 그래서 조합에 컨비네이션 C, 앞자리 C를 따서 4C3이라고 쓰기로 하고요. 그럼 이제 얘를 왜 얘가 되는지 이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가 왜 4가 되는 거는 또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거지. 얘 4는 내가 실제로 구한 거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4개에서 3개를 뽑는 경우의 수를 4C3이라 쓰는데 얘가 왜 4가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또 수학적으로 고민을 해본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죠. 자, 기호의 약속인 거고. 자, 그럼 쌤, 왜 얘가 4가 됩니까? 이거 계산하는 방법 있지 않습니까? 있죠, 당연히. 봐봐. 되게 중요한 정서인데, 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조합은 무조건 순열 2개로 처리를 해서 구해요. 근데 이 과정을 좀 아셔야 돼요.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이해하는 과정이, 그치만 이것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조차 안 하면은 되게 그런 학생들은 수학을 계속 못할 확률이 매우 높다. 어려운 얘기가 아니거든. 자, 선생님, 컨비네이션은 순열 2개로 구한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봐봐. 일단은 얘를 순서를 고려해서 4개 중에 3개를 뽑아서 나열까지 할 거예요. 이건 저번 시간에 배웠죠. 물론 기호로 서로 다른 4개에서 3개를 뽑아서 나열까지 하는 거 4P3이라고 했고, 여기 그럼 4 곱하기 3 곱하기 2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참, 쌤 뽑기만 했는데 왜 나열까지 합니까? 마지막에 나열한 걸 취소를 할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내가 만약에 3개를 뽑는데 내가 나열까지 했다고 치면 봐봐. 내가 만약에 A, B, C를 뽑았어. 그럼 이거 가지고 내가 나열할 수 있는 개수는 한 번 더 보여줄게. 이미 너희가 3팩토리얼이라고 얘기해줘야 되는데, 자, 3개를 기준으로 내가 뽑았어. A, B, C를 내가 뽑았다고 둥둥 떠있어. 딱 하나로 원래는 조합에서 하나로 경우의 수를 쳐야 되는데, 지금 이 24가지에는 뭐가 있습니까? 얘들을 다 다른 경우의 수로 친 거잖아요. 맞죠? 지금 여기에 24가지에는 이런 걸 다 다른 걸로 친단 말이야. 하지만 다른 걸로 치지 않을 거란 말이야. 그럼 취소를 해줘야 되는데 몇 개가 나왔어? 6개가 나왔잖아. 3개를 뽑았을 때. 왜? 3팩토리얼이지. 3개를 뽑았을 때 3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3, 2, 1이니까 3팩토리얼이잖아. 그러니까 6개마다 하나로 바꿔줘야 돼. 6개를 하나로 바꾸는 작업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누기 6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얘도 순열이고 얘도 순열인데 의미하는 게 뭐다? 바로는 못 구하니까 조합을 선택만 하는 건 바로 못 구한단 말이야. 그래서
순서를 고려해서 일단은 나열을 해, 세 개를. 근데 여기엔 어떤 경우가 포함되어 있다? 만약에 내가 그러니까 A, B, C, D라 했을 때 세 개를 뽑았을 때 뭐 A, B, C일 수도 있고 B, C, D일 수도 있고 어찌됐건 세 개를 뽑았을 때 만약 하나의 그거를 딱 봤을 때 이거 가지고 또 나열할 수 있는 게 몇 가지입니까? 3팩토리얼이거든. 앞에서 배웠잖아. 근데 사실 이 3팩토리얼 개수만큼은 하나로 쳐야 돼요. A, B, C를 하나 헷갈리니까 하나로 쳐야 되잖아. 그러니까 결국 나누기 6을 하면 딱 6개가 하나로 딱 퉁쳐지겠지.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게 뭐다? 일단은 순서를 고려해서 나열하고 그 뽑은 개수만큼으로 만들 수 있는 그 경우의 수로 나눠주면은 뽑은 개수랑 똑같아지겠다라는 그런 수학적 아이디어인 거죠. 자, 그래서 이해되나? 무슨 말인지 봐요? 진짜? 그래서 4C3을 어떻게 구하냐면 일단 순서를 고려해서 4개 중에 3개를 나열합니다. 하지만 여기 경우의 수에는 이런 걸 다 똑같은 거, 다 다른 경우의 수로 취급하는 거죠. 4P3에서는. 하지만 4C3 의미 자체는 이런 거 다 똑같은 거 처리, 똑같은 걸로 하나로 처리하기로 했잖아요. 둥둥 떠다니니까 누가 뽑혔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거를 취소를 해줘야 되는데 왜 3팩토리얼로 내가 3개를 뽑았으니까 3자리 가지고 나열할 수 있는 개수가 3팩토리얼이니까 그걸로 나눠주면 알아서 제거가 되겠다. 그렇게 구하는 거죠. 알죠, 여러분? 고1 그냥 이게 이렇게 되는 것만 알고 왜 그렇게 되는지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하는 학생이 40%, 20%도 안 될걸. 그냥 외우지. 4C3은 NCR은 R 팩토리얼 분의 NPR. 이걸 그냥 외운단 말이야. 하지만 그 안에는 그런 속사정이 있었다는 걸 한 번은 기억을 하면 조금 더 진취적인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태도의 중요성이죠, 여러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니. 자, 그럼 내가 방금 N 콤비네이션 R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선택만 하는 경우의 수가 무조건 일단 N개 중에 R개를 뽑아서 나열까지 하고 R개로 만들 수 있는 문자열의 개수만큼 나눠준다고 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R 팩토리얼 분의 1은 그대로 쓰시고 내가 말했어. NPR P는 무조건 팩토리얼 분의 팩토리얼로 바꿀 수가 있다 했고 NPR을 어떻게 바꾸냐면 자 분자는 앞에 거 팩토리얼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 분모는 N 빼기 R 팩토리얼 이렇게 들어간다고 했죠. 그래서 이걸 뭐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렇게 성립한다. 이미 알고 있어야 되고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기본적인 NCR 계산하는 방법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로 빠르게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자, 만약 6 콤비네이션 3 이렇게 있다면은 원래는 뭡니까? 6P3을 3팩토리얼로 나눠야 된단 말이야. 그럼 얘가 3, 2, 1이 곱해져 있고 얘는 6, 5, 4 이렇게 곱해져 있단 말이야. 자, 제가 원하는 거는 뭐 조합 계산 한두 번 할 건 아니잖아. 바로 가는 연습을 일단 할 거고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선생님? 자, 63을 앞으로 계산하는 방법은 일단 얘를 밑에 팩토리얼로 씁니다. 그 다음에 6부터 시작해서 3개를 하나씩 줄여가면서 씁니다. 그러니까 이건 기계적으로 그냥 따로 계산하는 방법을 기억하라는 거고 이거는 당연히 그냥 그 콤비네이션의 딱 정의대로 기억을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 근데 따로 이렇게 숫자로 나왔을 때는 바로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야 돼. N 콤비네이션 3 이렇게 나왔다고 쳐도 자 바로 계산할 거면 어떻게? 3, 2, 1 이 뒤에 있는 숫자 팩토리얼 쓰시고 그 다음에 분자는 n부터 시작해서 2개를, 3개를 쓰는데 하나씩 줄여가면서 그래서 이렇게 바로 쓸 수 있는 건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되고 아시겠죠? 자, 조합의 수의 성질이라고 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되게 많이 쓰고 두 번째는 별로 안 쓰긴 해요. 하지만 둘 다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15 컨비네이션 14를 계산을 하래, 나한테. 그러면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분모에는 14 팩토리얼을 쓸 거예요. 이렇게 쓸 거고요. 그 다음에 분자에는 15부터 시작해서 14개를 쓸 거예요. (14개니까) 2까지 쓰겠죠? 자, 이거 계산하기가 매우 귀찮아요. 귀찮잖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성질이 왜 필요하냐면,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15 컨비네이션 14가 불편해서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여기서 이거 뺀 걸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럼 얘는 바로 15가 되거든. 왜요, 선생님? 아니, 15명 중에 한 명만 뽑을 거야. 그러면 나타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15명이니까 각각 한 번씩 뽑았을 때 15가지가 나오겠죠, 당연히. 그래서 어찌됐건 이거보단 이게 훨씬 편하단 말이에요, 계산이. 그럴 때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왜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겠죠. 야, 이건 편하게 들어도 됩니다. 자, 여기서 내가 5명 중 2명을 내가 뽑을 거예요. 뽑기만 할 겁니다. 5명 중 2명만 뽑을게요. 자, 그럼 어떤 경우의 수가 있냐면 A, B 뽑을 수도 있고요. A, C 뽑을 수 있고 A, D 뽑을 수 있고 A, E 뽑을 수 있고 그 다음 과연 뭘까? B, D, B, E 수야 그 다음 뭘까? 그 다음에 C, E 마지막에 D, E 한,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0가지가 나옵니다. 쌤 방금 배웠는데 5 컨비네이션 있으면 되죠? 물론 되죠. 2 곱하기 1을 5 곱하기 4 딱 10개가 나와요, 실제로. 10개가 나온단 말이야. 근데 지금 내가 뭘 보여주고자 하냐면 야, 5명 이렇게 A, B, C, D가 있는데 내가 A, B를 뽑았어. 그럼 바깥에 누가 울고 있겠니? C, D, E가 울고 있겠죠. A, C를 뽑았어. 바깥에 B, D, E가 이렇게 있겠죠. 그럼 여기서 드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어야 되냐면 이게 1대1로 딱 매칭이 돼요. 그 말은 뭐냐면 5명 중에 2명 뽑는 경우의 수나 5명 중에 3명 뽑는 경우의 수가 다를래야 다를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딱 갈라지기 때문에. 이게 되시죠? 무슨 말인지. 아, 몰라도 되는데 그래서 한 번은 그래서 그렇구나 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5명 중에 2명을 뽑는다는 건 안 뽑히는 3명을 뽑았다고 할 수도 있죠. 물론 안 뽑히는 아주 불쌍한 애들이긴 하지만 수학적으로 보면 이게 개수가 달라질래야 달라질 수가 없겠지, 당연히. 갑자기 누가 한 명 끼어들지 않는 이상.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 1번 성질은 설명 끝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질이 결론부터 얘기합시다. NCR. 자, 조합 하나를 조합 2개의 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자, 일단 앞에 거 하나씩 빼서 컨비네이션 쓰시고요. 앞에 거에서 하나 빼서 컨비네이션 쓰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 거 한 번은 그냥 쓰고 한 번은 한번 뺍니다. 예를 들면 7C5는 6C 더하기 6C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자, 뒤에 숫자는 한 번은 그냥 쓰고 한 번은 1 빼서 무조건 이렇게 되거든요. 그 이유는 밑에 있는데 이게 통분하는 게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내가 다른 방법으로 제가 설명을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봐봐. 왜 이렇게 되는지 궁금하나? 별로 안 궁금하지. 그냥 외우려고 하나? 좀 궁금해해야 될 텐데 이런 거. 시험엔 안 나옵니다, 여러분. 아니, 저건 쓰는 건 나올 수 있는데 왜 저게 저렇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안 나오니까 또 그냥 대충 듣나 이런 얘기하면 N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A, B, C 모르겠어요. 어디까지 끝날지. 뭐 Z까지 하면 26명 있는 거고요. 뭐 F까지 하면 6개야. A, B, C, D, E, F 6가지가 있는 거고. 자, 어찌됐건 이거 N명이 있다고 칩시다. N명. 봐. N명에서 내가 R명을 뽑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냥 NCR이라고 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떻게도 구할 수가 있냐면 굳이 분류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주사위 한 번 던졌을 때 경우의 수가 6가지입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굳이 6개 아는데 왜 굳이요? 봐봐. 2의 약수 1인 거랑 2의 약수가 아닌 걸로 내가 분류를 해볼게. 주사위 던졌을 때 어떤 숫자가 나오겠지. 근데 그게 이거 아니면 이건 빠짐없고 동시에 할 수 없잖아. 야, 2의 약수이면서 2의 약수가 아닐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여기 아니면 여기에 딱 포함되지. 뭐 이중 중첩이야, 양자 역학이야, 여기이면서 여기 그럴 수는 없거든요. 자, 2의 약수인 건 1이랑 2 두 가지고요. 2의 약수가 아닌 거는 3, 4, 5, 6 네 가지잖아. 두 개 더하면 딱 6가지가 나오잖아. 분류 안 해도 그냥 6가지인데 내가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단 말이야. 이런 느낌으로 아니 그냥 N명 중에 R명 뽑으면 그냥 NCR 하면 되는데 굳이 내가 분류를 해서 뽑는 거예요. 어떻게? 자, A가 포함돼서 R명을 뽑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 A가 포함이 안 되고 R명을 뽑을 수 있죠. 자, 이 두 개밖에 없어. 너희가 이 N명 중에 R명 뽑았을 때 그 상황을 봤을 때 A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동시에 할 수 없고 빠짐없단 말이야. 자, 그럼 A를 포함한다는 건 여러분 얘 부정선거로 무조건 얘는 포함시킬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은 총 N명 중에 이미 뽑힌 A를 빼고 몇 명? N-1명 남았겠죠? 거기서 몇 명? 총 내가 R명 뽑는다고 했는데 A를 미리 한 명 뽑았으니까 R-1명만 뽑으면 되는 거죠. 자, 2번. A가 포함되지 않고 R명을 뽑아볼게. 그럼 A는 일단 대상이 아니니까 총 N-1명이 되는 거고 여기서 몇 명? R명. 왜? 지금 아직도 아무도 안 뽑힌 A 부정선거가 아니라 애초에 탈락시킨 거니까. 이렇게. 그랬을 때 얘 두 개 더한 게 그냥 원래 뽑기로 했던 NCR이랑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런 원리가 있었다는 건데 물론 이걸 식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밑에 보시면 식으로 처리했는데 통분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저는 일단 이렇게 합의 법칙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냥 어떻게 다 필요 없고 기계적으로 21 컨비네이션 7 얘는 20 컨비네이션 더하기 20 컨비네이션 한 번은 그냥 쓰고 한 번은 줄여서 쓰시고 자 역으로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역으로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역으로 할 때는 너희가 뭘 봐야 돼? 얘랑 얘랑 똑같고 얘랑 얘랑 하나 차이일 때만 가능한 겁니다. 만약에 98 컨비네이션 4 더하기 98 컨비네이션 3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면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 키우겠죠. 그 다음에 여기 두 중에 큰 숫자를 쓰시면 됩니다. 자, 하물며 이렇게 돼도 봐봐. 얘가 95라고 쳐. 안 바뀐 거죠 사실. 쌤 3을 90으로 바꿨잖아. 안 바뀌죠 근데. 똑같은 거 아닙니까? 선생님 이거 역으로 갈 때 얘 두 개 똑같고 얘 두 개 하나 차이 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조금은 생각할 수 있잖아. 내가 굳이 지금 내가 높아지면 지금 내가 다 설명하고 있지만 그냥 한번 해보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아다리 맞으니까 바꿀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그 정도는 여러분 스스로 애도 아니고 앤가? 17살이면 앤가? 자, NC3이랑 NC5가 똑같대. 자, 그러면은 얘는 8일 수밖에 없겠죠. 두 개 뺐을 때 똑같은 거니까. 아니, 7C4랑 여러분, 7C3이랑 똑같은 이유가, 이건 똑같은 이유는 뭐 굳이 몰라도 되지만 똑같다고 외워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얘 두 개 더한 게 앞에 있는 숫자면 이게 항상 가능할 거고요. 자, 두 번째. 자, 8CR이랑 8CR 빼기 4랑 똑같대. 자,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냥 형태적으로 그냥 얘랑 얘랑 똑같으면 되죠. 그럼 R이랑 R 빼기 4가 똑같아야 되는데 이거는
해가 없습니다. R이랑 R 빼기 4는 죽었다 깨어나도 똑같아질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건 안 되고, 그럼 아까 내가 뭐라 했어 방금? 얘 두 개 더한 게 얘가 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얘 두 개 더한 게 얘가 돼야 되니까 2R 빼기 4가 8이다. 그래서 R 값은 6.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나 봐봐. 두 개. 13 똑같은데 쌤이 1 차이 나야 된다 했는데 그러면 한 번만 생각을 합시다. 얘를 13에서 1을 뺀 12로 이렇게 바꾸시고요. 그럼 이제 아다리 맞죠? 자, 하나 키워서 14로 쓰시고 두 개 중에 내가 큰 숫자를 쓴다고 내가 말을 했고요. 자, 근데 12만 되겠니? 얘가 2도 가능합니다. 조합 첫 번째 성질 때문에. 자, 4번은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이게 앞에가 기본적으로 다르면 이렇게 뭐 표현조차, 그러니까 그 두 번째 조합 성질을 못 쓴단 말이야. 이건 그냥 계산으로 가셔야 됩니다. 자, n-1 콤비네이션 2, n 콤비네이션 2는 n 플러스 2 콤비네이션 2 이렇게 되고요. 자, 말했죠? 자, 얘는 뒤에 있는 숫자 무조건 팩토리얼 분모에 쓰시고 얘는 분자에는 얘부터 시작해서 두 개를 쓰라고 했죠. n-1, n-2 더하기 자, 2 곱하기 1 n부터 시작해서 두 개 2 곱하기 1 n 플러스 2부터 시작해서 두 개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은 얘들은 싹 죽여도 상관이 없고요. 자, 전기할까? n제곱, n제곱, n제곱 등호 보시고 넘어올 거니까 n제곱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3n, 마이너스 n, 마이너스 4n이죠. 여기 몇 n? 플러스 3n이죠. 넘어오면 마이너스 7n.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돼요. 시험에서 이 지랄 하고 있으면 정말 한 5초는 날리지 않을까? 그 사람의 뇌가 훈련하면 이 정도는 다 합니다. 자, 여기 플러스 2, 여기 상수항 없죠? 여기 플러스 2 넘어 없어지겠죠? 이렇게 돼요. n값은 0이나 7이 되는데 0값은 당연히 안 되죠, 여러분. 0 넣으면 이상하잖아. 자, 1학년 학생 7명과 2학년 학생 5명, 총 12명, 12 사람이 있는 거고요. 4명의 학생을 무지성으로 뽑는 거죠. 그럼 그냥 얘는 12 컴비네이션 4 이렇게 그냥 쓰시면 됩니다. 물론 계산은 하셔야 됩니다. 4, 3, 2, 1, 12, 11, 19 그러면은 4랑 3이랑 힘 합쳐서 10이 죽이고 2는 10을 5로 만들어 버리면은 55 곱하기 9인데 그러면은 55 곱하기 10 한 다음에 55를 한번 빼면 되잖아요. 495가 되겠다. 그 다음에 1학년 2명과 2학년 2명 각각. 그럼 사건을 쪼개는 겁니다. 여러분. 곱의 법칙으로 1학년 2명 뽑는 경우의 수랑 2학년 2명 뽑는 경우의 수를 각각 곱하면 되죠. 동시에 일어날 거니까. 수학적 동시에. 자, 1학년 7명 중에 2명 뽑고 2학년 5명 중에 2명 뽑는 거예요. 근데 둘 다 동시에 일어나야 되죠. 동시에 뽑으라는 게 아니라 얘도 뽑고 얘도 뽑아야 총 4명이 뽑히는 거 아닙니까? 자, 7C2는 7, 6, 2, 1이니까 42를 2로 나눈 거죠. 21이고요. 5C2는 5, 4, 2, 1이니까 20을 2로 나누면 10개니까 이렇게 210 이렇게 되고요. 자, 3번은 분류하셔야 돼요. 어떻게? 너희가 이거 바로 생각할 수 없잖아. 4명을 같은 학년에서 뽑는 경우의 수를 분류를 하셔야지. 첫 번째, 1학년에서 몰빵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2학년에서 몰빵으로 뽑을 수가 있겠죠. 이거밖에 없죠. 분류할 게. 동시에 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학년이 1학년, 2학년 종류가 2개밖에 없는데 이거 아니면 이거 2개밖에 없겠죠. 자, 빠짐없이 동시에 할 수 없죠. 자, 1학년 4명을 뽑는 경우의 수는 7 콤비네이션 4고요. 계산하시면 7 콤비네이션 3으로 바꿀까? 조합의 성질 한번 써서 이렇게 바꾸시고요. 7, 6, 5, 3, 2, 1이니까
이렇게 되고 35가지. 2학년에서 모두 다 뽑는 거는 5C4죠. 자, 5C4는 5C1로 바꿀 수가 있고 얘는 그냥 바로 5가 되겠다. 그래서 두 개 더 하시면 최종적으로 40이 답이 된다. 자, 경찰 5명 있고요. 소방관 6명 있는데 여기서 이제 4명을 뽑을 건데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하라는 거고, 자, 경찰관 중 특정한 2명을 포함하여 뽑는 경우의 수래. 자, 그 말은 뭐냐면은 일단 총 인원이 지금 11명이에요. 근데 이미 2명을 뽑아놨어. 그럼 우리한테 몇 명 남아? 9명이 남잖아. 9명에서 경찰이든 소방관이든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무지성으로 2명 뽑아버리면 되겠죠. 자, 9, 8, 2, 1이니까 9, 4, 36, 36가지 이렇게 나오고요. 자, 두 번째, 경찰관과 소방관을 각각 적어도 한 명씩 포함하여. 이거 무슨 말인지 알죠? 자, 적어도 말 나오면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98%로 여사건으로 풀고요. 그러니까 얘가 원하는 게 모두 다 경찰관만 4명 뽑는 경우는 안 된다는 거고, 모두 다 4명 다 소방관이 되는 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경찰, 소방, 아니면 경소, 아니면 경경경소, 아니면 경소소소, 뭐 이런 걸 다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 여사건으로 모두 다 경찰관이랑 모두 다 소방관을 뽑는 경우의 수를 전체 경우의 수에서 뺀다는 거죠. 그런 아이디어가. 자, 그러면 일단 무지성으로 11명 중에 4명 뽑는 경우의 수에서 뭘 뺄 거냐면 경찰 5명에서만 4명을 뽑는 경우의 수랑 경찰이 아니라 소방관, 파이어맨 6명 중에 4명 뽑는 경우의 수를 빼시면은 당연히 알아서 경찰이든 소방관이든 한 명씩은 포함이 되어 있겠죠. 계산하기가 해야죠. 11, 10, 9, 8, 4, 3, 2, 1. 자, 4랑 2랑 합쳐서 8 죽이고요. 3은 9를 3으로 만드시면 30에 11이니까 330 마이너스. 자, 5C4는 5C1, 5고요. 6C4는 6C2니까 6, 5, 2, 1. 30을 2로 나누니까 15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330에서 20을 빼니까 310까지가 답이 되는 거지. 자, 남자 8명, 여자 5명 있을 때 남자 3명과 여자 2명을 뽑는 것도 하고 일렬로 나열까지 한대요. 자, 1번 같은 경우 일단 사건을 다 쪼개는 겁니다. 일단 남자 3명 뽑는 사건만 일단 경우의 수를 쓰면 8 콤비네이션 3이고요. 여자 2명 뽑는 이 사건만 처리한다면은 5 콤비네이션 2고요. 그럼 네가 5명이 지금 뽑혔을 거란 말이야. 걔들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5 팩토리얼이잖아요. 앞에 순열 시간. 자, 얘도 일어나고 얘도 일어나고 얘도 일어나야 되는 수학적 동시에니까 다 곱하시면 됩니다. 자, 곱했더니 암산을 했더니 67,200이 되었다고 하네요. 네, 암산한 게 아니라 본 겁니다. 자, 2번. 자, 남자 2명하고 여자 2명을 뽑아서 일단 저 사건만 생각해보자. 일단 8명 중에 남자 2명 뽑고 여자 5명 중에 여자 2명 뽑고, 그 다음에 자, 그럼 뽑은 상태가 지금 보이 1이랑 보이 2랑 걸 1이랑 걸 2가 있잖아. 딱 이 상태란 말이야. 이때 여자 2명이 서로 이웃하래. 자, 이웃은 키워드가 보따리였죠. 보따리 이렇게 넣고요. 자, 그럼 우리 눈에는 얘들이 하나, 둘, 3명으로 보이죠. 3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에서는 3팩토리얼이고 아직 사건이 다 안 끝났어. 모든 걸 꼼꼼하게. 자, 얘 2개가 보따리에서 자리 바꿀 수 있기 때문에 2팩토리얼까지 신경을 써 주시고 죄 다 동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곱하시면 네, 3,360까지가 나옵니다.
사건을 쪼개서 구배 법칙으로 처리한다. 자, 한 평면 위에 서로 다른 7개의 점 중에서 어느 세 점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을 때, 이때 주어진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고, 자, 이런 상태인 거야. 점이 뭔가 일직선이 있어 보이잖아. 이게 진짜 하기 힘들거든, 은근히.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봐, 어느 점 3개도 같은 일직선상에 있지 않아. 있어 보이는데요, 선생님? 이게 힘들다니까, 생각보다. 여기를 또 부정하면 막 딴 데서 생기고. 자, 어느 점 3개도 같은 일직선상에 있지 않아요. 맞죠, 지금? 여기 약간 삐져나옵니다, 얘. 자, 이 상태에서 지금 딱 직선을 내가 만들 건데, 2점 이어서 그때 만들어지는 직선의 개수. 그러니까 뭐 이런 걸 다 세알린다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되게 많을 거 아닙니까? 어떤 아이디어냐면, 여러분, 직선이 딱 하나가 된다는 거는 세상에서 여러분, 한 점만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아요. 그렇지만 점이 2개가 돼버리면 2점을 지나는 직선은 세상에 오로지 하나밖에 없거든요. 물론 점이 일직선상에 있으면 안 됩니다, 3개. 왜냐면 점이 3개가 일직선상에 있으면 얘 2개를 지난 직선이랑 얘 2개를 지난 직선이나 얘 2개를 지난 직선이 다 똑같기 때문에 하나잖아요. 근데 다 딱딱딱 구분되어진다는 거는 이렇게. 여기서 딱 2개를 뽑으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자, 생각할게. 여길 A라 하고 여길 B라 하고 여기 C라 했을 때 내가 A, B를 뽑나 B, A를 뽑나 여기서 일로 긋나 여기서 일로 긋나 똑같죠, 여러분?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를 똑같은 걸로 처리하는 건 또 조합이었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를 조합으로 처리할 수 있겠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1번은 그냥 결국 점 7개 중에 여러분 너희가 선택을 2개를 해버리는 거야.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고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고 이렇게 선택할, 그런 모든 경우의 수가 지금 여기 다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럴 때마다 직선이 딱 하나씩 생긴단 말이지. 중복되지 않고. 근데 만약에 얘가 반직선이라잖아. 그럼 여기서는 7, P2를 하셔야 돼요. 왜? A에서 B로 가는 거랑 B에서 A로 가는 반직선 다르기 때문에. 그 정도는 또 충분히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겠죠. 어찌됐건 1번은 그냥 점 2개를 선택하면 하나의 직선이 딱 매칭이 되니까 7C2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육각형의 대각선의 수. 자, 이거는 중학교 1학년 때 이미 배웠어. 근데 이거를 좀 조합으로 생각하겠다는 건데 2가지로 내가 보여드리자면, 자, 육각형이 있습니다. 여기 대각선이 몇 개냐면 실제로 구해볼까? 너무 오래 걸리려나? 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아홉 개인데 10조 구한 거죠, 제가? 자, 이거 어떻게 이제 조합으로 처리하냐면, 일단 다른 방법으로 조합 말고. 오, 진짜 재밌지 않나? 육각형인데, 중학교 1학년 때는 어떻게 처리했냐면, 얘를. 봐봐. 한 점을 기준으로 여러분, 대각선을 몇 개 그을 수 있냐면, 하나, 둘, 3개를 그을 수 있죠. 자, 여러분, 하나당 3개를 그을 수 있는데, 지금 꼭지점이 몇 개 있냐면 6개가 있어요. 6 곱하기 3. 하지만 생각해봐. 여기서 이거 하나 꺼는 건 사실 여기서 이거 끄는 거랑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 한 개를 2개 취급한단 말이야. 그래서 나누기 2를 한단 말이야. 자, 얘를 일반화하면은 N각형이라 치고, N각형. 이거 육각형일 때고. 자, 여기에 왜 6이 들어갔냐? 꼭지점이 6개니까 우리 곱하기의 원리 똑같은 게 여러 번 더해지면 곱하기 하는 거죠. 자, N각형은 대각선 개수가 N 곱하기, 자, 여기 왜 3이 들어갔습니까? 육각형 기준으로 대각선을 그을 건데 자기 자신이랑 양 사이드 바로 옆에는 대각선을 못 긋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꼭지점에서 3개를 빼는 거야. N각형 일반하면 n 빼기 3 이렇게 들어가고요. 나누기 2는 하나를 2개로 취급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쟤를 취소하는 느낌으로. 그래서 이거를 이제 중학교 아마 1학년 때 배웠을 거예요. 자, 하지만 이번에는 우린 조합을 쓸 거고요. 자, 조합으로 처리하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점 6개에서 여러분 그냥 무지성으로, 그러니까 모서리든 대각선이든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점 6개로 만들 수 있는 모든 직선을 다 구하는 겁니다. 6 컴비네이션 2. 자, 근데 이 6 컴비네이션 2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이 점이랑 이 점을 선택할 수도 있잖아. 뽑았을 수도 있잖아. 근데 얘는 대각선을 안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게 몇 개 있겠어? 모서리 개수만큼 6개 있겠죠. 그래서 이제 빼기 6개를 하는 거야. 이 6개만 빼버리면 나머지에서는 다른 직선들을 다른 점들을 이렇게 뽑았을 거란 말이야. 얘랑 얘를 뽑거나 얘랑 얘를 뽑거나. 그래서 조합으로 이렇게 처리한 거고요. 얘는 어떻게 보면 경우의 수로 처리한 거죠. 그냥 곱의 법칙으로 처리한 느낌? 곱셈으로. 둘 다 알아야 됩니까? 아니요.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럼 칠각형 같은 경우 대각선이 몇 개냐면 7 컴비네이션 2 한 다음에 빼기 7을 하면 된다는 거죠. 모서리가 7개니까. 근데 이거를 중학생한테 설명하기 힘드니까 이제 지금 이런 걸 배우는 거죠. 이 좋은 걸 왜 중학생은 안 가르쳐 줍니까? 이해를 못 하거든요. 살아온 날이 얼마 되지 않아서 중학생들은. 자, 여러분 삼각형 하나가 딱 결정되려면 여러분 삼각형은 서로 다른 점 3개를 지나는 삼각형은 딱 하나밖에 없어 세상에. 점이 또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다 합시다. 내가 점 3개를 이으면 서로 다른 점 3개를 이으면 딱 삼각형 하나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내가 점을 뽑은 순서는 중요하지 않죠. A, B, C를 뽑나 B, A, C를 뽑나 그건 중요하지 않죠. 순서는 중요하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점 3개를 뽑으면 딱 하나의 삼각형 하나가 딱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점 3개 뽑는 딱 각각의 경우당 삼각형이 하나씩 결정이 되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일단 7개에서 점을 3개를 뽑는 거예요. 자, 그러고 봤더니 이 7 컴비네이션 3이라는 경우의 수에는 내가 얘랑 얘를 뽑은 경우의 수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얘들아, 이렇게 일직선에 점 3개가 있으면 다 이어도 삼각형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걸 여사건으로 처리한다는 거죠. 어떻게? 이 점 4개에서는 너희가 죽었다 깨어나도 3개를 뽑잖아요. 삼각형이 절대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점 4개에서 3개를 뽑는 경우의 수는 빼주어서 불순물을 제거를 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답은 31.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5개의 평행선과 5개의 평행선과 4개의 평행선이 서로 만날 때 이 평행선으로 만들 수 있는 평행사변형의 개수를 구하래. 자,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자, 세로 평행선이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4개잖아. 이 4개에서 2개를 뽑고요. 그 다음에 가로 평행선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잖아. 가로 평행선 5개 중에 2개를 뽑은 다음에 둘 다 동시에 뽑아야 돼서 곱하면 답이 된단 말이야. 근데 왠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봐봐.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다시 하려니까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12개. 그럼 2칸짜리 하나, 둘, 셋, 넷, 5, 6, 7. 다 못 살린단 말이야. 헷갈린다. 중간에 무조건 실수한단 말이야. 어떤 아이디어냐면 왜 이걸 조합으로 처리할 수 있냐면 봐봐. 내가 이 4개의 평행선 중 얘랑 얘를 선택했다고 쳐. 5개의 가로 평행선 중 내가 얘랑 얘를 선택했다고 쳐. 그러면 이 4개의 선으로 둘러싸인 이 사각형 있잖아. 얘가 딱 하나의 평행사변형으로 고정이 돼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 2개 뽑고 얘 2개 뽑는 경우의 수 하나당 평행사변형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지. 다 다를 수밖에 없지. 그렇지 않겠니? 이번에 얘를 뽑고 얘를 뽑고 뭐 얘를 뽑고 얘를 뽑았다 쳐. 그러면 이 사각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되는 거죠. 여기서 그냥 대충 그런 느낌을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읽어볼까요? 나는 얘가 표현을 잘 못해서 가로 방향의 평행선 두 개랑 세로 방향의 평행선 두 개를 선택하면은 한 개의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 그게 끝이네. 이걸 보고 그냥 이해를 하라는 건데 느껴지려나? (60까지) 자, 이거 계산하면 6이고 얘가 10이라서 60까지인데 60까지죠. 쌤, 60개 정확하게 세알린 거 세알린 거 맞나요? 선생님, 혹시 이 평행사변형도 이 60까지 들어가 있나요? 있다니까. 나는 이거랑 이거를 뽑았을 때 딱 저 평행사변형의 경우의 수에 딱 추가가 된단 말이야. 쌤, 이 전체 큰 평행사변형도 이 60까지 들어가 있나요? 있다니까. 이거 이렇게 선택했을 경우의 수가 여기 포함되어 있겠지. 똑같다고.